안녕하세요 여러분, 탭TV입니다. 요즘 사진 컨텐츠를 좀 업로드를 하고 있고 댓글에서 그 리터칭에 관한 방법을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보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고 들었던 생각이 이제 사진을 프레이밍하는 방법 그리고 트랜스폼하는 방법, 물론 제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든지 뭐 안부, 명부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프랑스 남부에서 촬영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피카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자분이 혼자 걸어가고 계시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프레이밍을 좀 단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었고, 여기 파라솔 부분 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쉽게 삭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구조물이, 철제 구조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좀 시선을 뺏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삭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위에 보시면은 그 f9.0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낮에 좀 조리개를 많이 조여서 촬영한 사진이라 카메라 자체 안에 있는 그 먼지가 이렇게 지금 표출이 되었습니다. 이 먼지도 제거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건물들을 다시 좀 세워볼 겁니다.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한 후 그 뒤에 이제 색 작업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여기 히스토그램 보면은 이 사진은 노출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블랙 부분 그리고 화이트 부분, 근데 히스토그램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가장 어두운 부분, 여기가 가장 밝은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사진에서 가장 밝은 부분은 여기 흰색, 또는 여기 이 창문 틈 안에 있는 이런 흰색이 아마 가장 밝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밝은 부분들이 색 정보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이트 홀이 생기지 않았어요. 가장 어두운 부분이 이 구멍 안에 있는 까만색, 그리고 이 창틀 안에 있는 까만색 정도 되겠죠. 근데 히스토그램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경고가 되고 있어도 사실 이 부분들이 이 사진에 있어서 크게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프레이밍을 하고 사진들을 쭉 정리한 뒤에 그 뒤에 다시 이제 색보정 작업을 하면서 이제 웨이폼이나 이제 히스토그램 보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진이 조금 누워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얘를 조금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트룸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이 트랜스폼이라고 있고,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6개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수직으로 좀 세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버티컬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어느 정도 좀 섰죠. 했는데 여전히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이 부분, 그리고 물론 사진이 정확하게 정방향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또 너무 정방향이 되다 보면 사진 자체가 좀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제가 조금 버티컬을 매뉴얼로 조금만 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마이너스 1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자, 위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크롭 툴을 사용해서 오리지널인 4:3 포맷을 저는 1:1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1:1 부분이 이렇게 생겼고 잘려져 나갈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어두운 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우스 클릭해서 제가 원하는 프레임을 좀 해볼게요. 뭐 간결하게 또 힘있게 하고 싶어서 가급적이면 이 창틀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 그리고 여기 파라솔 부분 삭제, 이 부분을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라이트룸 정품을 쓰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AI 기능을 통해서 요즘은 정말 쉽게 정말 편하게 클릭 한 번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제거가 됩니다. A를 눌러볼게요. 리무브 툴이죠. 이게 제너레이트 AI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AI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커서가 올리면 이제 원 모양으로 바뀌었죠. 여기 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라이트룸이 알아서 여기 피사체 파라솔 부분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마스킹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적용을 누르게 되면은 자, 정말 자연스럽게 없어졌죠. 이제는 유저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잘,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굉장히 수동으로 굉장히 힘들게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게 정말 편안하게,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똑같이 한번 없애 볼게요. 똑같이 리무브 툴을 클릭을 하고 여기 커서가 이제 동그랗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릭을 떼고 나면은 라이트룸이 알아서 이 피사체에 아마 마스킹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빨갛게 마스킹을 했죠.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또 다시 어플라이를 눌러봅니다. 이 구조물 두 개가 정말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 1-3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제 변형이 된 게 이 모습이고, 여기서 제가 오른쪽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그림으로 합성한 사진을 또 이렇게 보여줘요. 이 부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만약 이 세 가지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 다시 리프레쉬를 누르셔서 아까처럼 똑같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걸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클로즈를 해서 나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정말 깔끔하게 이 피사체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 파라솔도 정말 깔끔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 부분 먼지도 제거를 해야 되겠죠. 먼지도 리무브 툴에 들어가서 두 번째 힐을 누릅니다. 단순하게 그냥 클릭만 하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라이트룸이 알아서 가장 유사한 색과 함께 이렇게 합성을 시켜줘요. 그리고 클로즈를 하게 되면은 자, 이 부분도 정말 깔끔하고 손쉽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지 제거가 됐고, 여기 파라솔 없어졌고, 여기 있었던 구조물 두 개도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제가 원했던 그런 사진의 정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의 루틴입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에 프리셋 값들이 있죠. 물론 이제 유료로 팔고 있는 그런 프리셋 값들도 많습니다만, 저는 라이트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정말 많은 이 라이트룸 프리셋 값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도 충분히 쓸만한 것들이 많고 괜찮습니다. 가급적 이제 보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프리셋 값들을 저는 초이스를 해볼게요. 이런 느낌 괜찮네요. SM01번. 제가 이 프리셋 값을 선택을 했고, 프리셋 값이 너무 이렇게 과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기 어마운트를 줄이셔서 원본과 믹스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프리셋 값이 끝났으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서 진짜 본격적인 이제 후보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진은 이렇게 아웃풋을 뽑아도 크게 저는 이제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설명만 좀 드리기 위해서 손을 좀 대볼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에서 블랙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 그리고 가장 밝은 부분, 이 사이에 이 사진들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렇게 잘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히스토그램을 무시를 하고 이렇게 사진을 이제 후보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까만색은 까만색이어야 되고 흰색은 흰색이어야 되는 게 가장 이제 레인지가 넓고 정확한 거겠죠. 그 어두운 부분에 밝기가 줄어들면은, 그러니까 남색이 까만색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사진의 개조는 어느 정도 무너진 거예요. 사진을 보정을 할 때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이 사진에서는 전혀 안부에 이렇게 누적이 된 게 없고, 명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여기가 조금 폭이 좁은 거는 제가 다시 좀 넓혀 볼게요. 여기 노출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올려도 밝아지지만 아직은 하이라이트 부분은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블랙 부분도 조금 더 닫아서 여기 경고 표시가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최대한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지금 경고 표시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안부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
사진 밝기의 분포도는 아까보다는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떤 부분을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부각이 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은 사진을 보고 조금 빨리빨리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피카소의 눈빛 그리고 이 얼굴 사진과 이 여자분이 무심하게 지나가는 이 느낌은 지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울러 조금 더 욕심을 좀 부리자면은 여기 돌담벽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 돌담벽도 조금만 더 질감이 조금 묻어나오고 조금 거친 느낌이 들면은 좀 더 이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돌담 부분, 이 앞쪽 돌담 부분만 제가 손을 대고 싶은데 그 질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텍스처를 이렇게만 예를 들어서 올려버리면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진 전체에 이 질감이 묻게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원한 게 아니고 여기만 저는 이제 질감을 주고 싶어요. 그럴 때 또 써야 되는 게 마스크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마스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브러쉬라고 있죠. 이 브러쉬를 다시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커서가 또 이렇게 보이죠. 이제 제 커서가 또 동그랗게 됐는데 이 넓은 부분을 칠해야 되니까 이 사이즈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깔끔하게 뽑기 위해서 저는 패더도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스크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마스킹을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마스킹을 할게요. 그리고 빨갛게 이렇게 칠해진 부분이 마스킹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효과를 주는 거는 여기에는 이 부분에 적용되지 않고 빨간색으로 설정이 된 이 에어리어에만 아마 효과가 적용이 될 거예요. 여기는 좀 짙은 회색이지만 여기는 밝은 회색이죠. 이 밝은 회색의 메뉴들이 설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 밝은 메뉴 안에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질감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도 아까처럼 텍스처로 가보면은 이펙트 밑에 보면 텍스처가 있죠. 텍스처가 있어서 얘를 이제 주고 싶은데, 자,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변화된 값을 한번 보시면은 내리면은 이제 블러가 먹힌 것처럼 이렇게 많이 부드러워졌죠. 근데 올리면은 좀 이렇게 짙어지면서 질감이 살아납니다. 이 정도만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는 클래리티도 조금 줄까요? 클래리티는 이제 선명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스위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변화되는 정도를 보고 느끼시는 게 좋아요. 자, 조금만 올려서 조금 더 선명하게 클래리티를 조금 올려주고 나니까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안부 쪽에 좀 경고가 떴습니다. 물론 이렇게 심각한 경고는 아니고 그냥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일단 닫고 여기 위에 다시 올라가서 블랙 부분을 조금만 더 올려 볼게요. 그래서 이 경고 부분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올리니까 이 경고 부분이 없어졌죠. 클래리티가 이게 먹히면서 안부 쪽에 이제 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안부 쪽을 다시 조금 어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뭐 하나 또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오렌지 색의 폰트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 색을 한번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거는 어떤 사진의 가장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오늘 보정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마스킹을 해야 되겠죠? 여기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 오렌지색과 이 엠버색과 유사한 이 벽 전체, 벽돌 있죠? 돌 부분에도 영향이 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만 변형을 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마스킹을 할게요. 마스킹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밑부분이 하얗죠? 커서를 올리면은 밑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마스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마스크를 새로 생성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제 플러스 클릭. 그리고 마찬가지 브러쉬를 선택을 할게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커서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칠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스킹을 했고 이 마스크 안에서 제가 이 폰트의 색을 바꾸게 되면은 여기만 이 폰트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마찬가지 조금 밝은 회색 이 부분에서 폰트 색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고, 여기 포인트 컬러라고 있죠. 여기 스포이드 같이 생겼죠. 이 스포이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 스포이드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여기 오렌지 3개 이렇게 톡 하고 찍어줘요. 그러면은 이런 메뉴들이 다시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색을 바꾸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휴와 관련이 있겠죠. 밑에는 채도, 그리고 얘는 밝기. 휴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돌리면은, 자, 이렇게처럼 아까 오렌지색이 빨간색, 분홍빛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여기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변형이 됐고, 나머지는 사진이 지금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마스크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자, 이제 조금 간략하게 한 가지 좀 볼까요? 자, 톤 커브라는 게 있죠. 마우스로 밝기를 이제 노출을 올리고 블랙으로 내리고 하지만 이 커브 스타일로 여러분이 간편하게 사진의 어떤 밝기에 관련된 부분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해볼게요.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위로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게 돼요. 마우스를 옆으로 가더라도 옆으로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는 흰색, 얘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은 아까 간단하게 봤었던 컬러 믹서 부분이 있었죠. 포인트 컬러. 그리고 믹서라고 이제 2가지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는데, 믹서라는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늘로 갔어요. 이 사진 위에서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색이 바뀝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편하게 쓸 수 있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휴에 관련된, 색조에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 세츄레이션으로 가볼까요? 세츄레이션으로 가서 다시 클릭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서 제가 위로 올리면은 하늘색이 이렇게 더 파랗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간편하게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해서 지금 메뉴 자체,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틀려서 그렇지, 어차피 색 조절하는 거, 그리고 노출에 관련된 조절하는 거는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테일 관련 부분, 이게 샤픈에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 기본적으로 라이트룸은 한 40 정도가 들어가고 사진을 불러오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디테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스킹을 조금 올려서 완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게 있죠. 지금은 대낮에 찍었고 조리기가 충분했고 ISO도 낮았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는 뭐 크게 디노이징 할 필요가 없지만, 안부 쪽 조도가 많이 없는 부분, 그리고 밤에 촬영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 안부 쪽에 노이즈가 끼게 되죠. 그럴 때는 디노이즈 이 기능을 써서 노이즈를 없애주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아까 했었죠. 이런 부분들, 사진 변형에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 블러, 이 부분도 저는 처음 써봤을 때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렌즈 블러라는 게 어느 정도 아웃포커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겼다고는 생각했는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렌즈 블러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피사체가 맞고 포커스가 맞고 뒤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포커스가 멀어지는 이제 그것 자체가 여태 나온 소프트웨어로는 그게 자연스럽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어도 그런 기능을 쓰지를 않았었는데, 지금 라이트룸에 들어와 있는 이 렌즈 블러의 이 어플라이를 통해서 적용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큰 돈을 주고 비싼 렌즈를 쓰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웃포커싱인 분도 꽤 계시거든요. 그 아웃포커싱을 지금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큰 돈, 목돈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사실 제가 별 쓰고 싶은 그런 건 없어요. 굉장히 평면적인 사진이고, 그 평면적인 사진에서 오는 그 간결함, 이런 것을 이 사진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렌즈 블러를 쓰지를 않았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업로드될 라이트룸에 대한 그런 강좌들에는 이제 다른 사진을 초이스를 해서 이 렌즈 블러 기능을 적극적으로 더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렌즈 블러라는 기능이 어플라이를 적용을 해서 이제 아웃포커스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펙트라고 있죠. 여기 보면 포스트 크롭 비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롭을 하더라도 여기 비네팅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크롭을 했죠. 아까 초반 4:3 사진에서 1:1 사진으로 크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어마운트 값을 이렇게 내리면은 비네팅, 그러니까 비넷이 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시면은 쓸 수 있다. 자, 오늘 그 사진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번에 디핸서에 관련된 라이트룸 영상을 제작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간략하게 이렇게 제가 보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사진을 보는 법, 물론 이게 제 기준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조금 길었나요? 예, 좀 아무튼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내일도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